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효지입니다. 오늘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초고속 성장 중인 신입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류윤식 해설위원, 김유리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화요일 방송 끝나고 류윤식 해설위원이 급 회식을 잡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 칵테일 한 잔 우아하게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좀 제작진이랑 같이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오늘 좀 회식 효과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또 방송이 또 절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역시 제가 선수 때 들은 게 이제 KBS에는 또 가족적이다라는 아. 또 말이 또 들었기에 네. 또 한 번 회식하고 나니까 조금 더 저를 또 편하게 또 대해주신 모습에 제가 또 오늘 한층 또 편하게 또 재밌게 네.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커피 얻어 먹었기 때문에 잘해드려야 돼요, 오늘은. 네. 아닙니다. 오늘 또 편한 방송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회식 아니죠? 저 오늘 집에 갈 거예요. 저는 항상 준비가 되는데 아. 또 함께 하시지 않나요? 두 분이 함께 하세요. 네, 저는 오늘 좀 힘들어서 집에 좀 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김유리 해설위원도 또 어제 저희가 또 함께 방송을 했었는데요. 조금 이 스튜디오의 압박감이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만 오늘은 또 류 의원 옆에 있으니까 네. 좀 자신감이 좀 올라가지 않나? 네. 그래도 어제와 별반 다를 거 없고요. 네. 그나마 그래도 선배님 좀 계시니까 네. 조금은 편하다. 그게 약간 어떤 마음이죠?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는 아니요. 괜찮을 것 같다. 약간 이런 그런 건 느낌일까요? 아니고 네. 약간 그래도 같은 신입이고 맞아요. 동기라고 해도 되나요? 동기죠. 네. 그래서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저번하고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텐션 끌어올려. 네. 끌어올려요. 네, 끌어올려서 저희 또 본격적으로 스페셜 V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열린 여자부 경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개막 첫 경기에서 나란히 승리를 거둔 두 팀이죠.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이 서로를 넘어서 연승에 도전합니다. 목표를 이룬 팀은 어디였을지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자, 19대 13이고요. 6점 차입니다. 한미르가 들어왔습니다. 리시브 쳐요. 다이렉트 킥! 올려놓고 비겁한 블로킹! 흥국생명의 오늘 경기 첫 번째 블로킹 득점이 나왔습니다. 김다솔 중앙 이주아 아웃입니다. 지금 이주환 선수가 굉장히 짧게 들어갔기 때문에 자, 거리 조절을 좀 더 했어야 됐어요. 강하게 김다솔 백토스 레이나 연타. 또 연타죠. 그러나 수비가 됐습니다. 반대로 돌렸어요.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강한 서브 백토스 레이나 블로킹 25대 15 현대건설이 홈에서 1세트 어렵게 리시브 양효진의 2단 연결 스파이크 다시 엘레나가 받습니다. 김연경 너무 낮아요. 그러나 해결을 했습니다. 어렵게 리시브 떨어진 볼인데요. 모마가 일단 때려서 넘깁니다. 언더토스 스파이크 좋은 공격이네요. 강한 공격이 나옵니다. 도스핀 받았습니다. 올려놓고 중앙 호이 성공입니다. 25대 12 흥국생명이 2세트를 가져갑니다. 언더로 올라갑니다. 오픈! 수비 됐네요. 자, 김미연이 받아주고 백토스 옐레나 자, 넘어지면서 수비가 됐어요. 다시 한번 넘어옵니다. 이주아의 2단 연결 김현경의 연타 살렸고 반격이 현대건설 모마 길게 수비 됐고. 수비가 됐습니다. 김현경 스파이크 다시 받았어요. 일단은 3단 넘어갑니다. 이주아 김다솔은 어디로 보냅니까? 호이 타고 넘겼어요. 자, 이번엔 어디로 이동 성공입니다. 네트를 스치며 넘어갑니다. 나이키 거펜 위파이가 수비를 해냈습니다. 원거리 백어택 성공이에요. 모마 21대 18 서브 득점 김다솔 배정배 선수가 와 있었네요. 좋아하네요. 당연히 좋아하죠.
위파이가 받고 백어택. 이주아 바운드를 잘 시켰네요. 따라갈 수 있는 찬스. 흥국생명 옐레나 터치. 올려놓습니다. 김주현 바로 막혔어요. 모마가 따라갑니다. 일단 살렸어요. 이주아 옐레나 스파이크 동점을 만듭니다. 21대 21. 위파위 모마 주력 백어택. 자 수비가 됩니다. 역전으로 갈까요? 옐레나 이나현이 받았습니다. 이동 다시 한번 기회는 흥국생명 김면근타. 김현균이 들어 올렸습니다. 맞아요. 22대 21. 결국엔 경기의 흐름을 뒤집는 흥국생명입니다. 한번 흐름을 끊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한 점 더 주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렵게 리시브. 어려워요. 자, 타이밍이 안 연결이 안 맞아요. 되죠. 김미연 강타 득점입니다. 23대 21. 안쪽에 떨어집니다. 또 하나 들어갑니다. 결국 3세트 김다솔의 손에서 끝납니다. 자,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 현대건설. 일단은 그래도 고무적인 건 양희진 선수가 전위에 있습니다. 서브가 벗어납니다. 위파위 김다인 노마 어렵게 넘어갑니다. 다시 김연견부터 노마 블로킹 득점. 24대 21. 김다인 반대편에 김주향 성공입니다. 25대 21. 현대건설이 4세트를 가져갑니다. 서브 좋았고요. 서브 득점 옐레나. 김주영 언더로 갑니다. 모마의 오픈. 김미연 어렵게 살렸고 때려요. 아웃입니다. 너무 길었어요. 네. 김연경 이원정 들어 올렸고 오픈 블로킹 모마. 다시 역전 현대건설. 도수빈 받고 김연경 연차 살렸어요. 양효진 블로킹 맞고 이원정에 붙입니다. 도수빈은 다시 한번 김연경에게 스파이크 터치아웃 득점. 10대 10. 자 리시브 흔들었어요. 위파위 블로킹 득점. 이제 흥국생명이 한 점을 앞서갑니다. 서브가 길었습니다. 12대 12. 자, 이 상황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넣어만 줘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김연경 받았습니다. 스파이크 터치아웃이죠. 13대 12. 짧게 올라갑니다. 위파위 커버가 됐고 모마 주간 백어택 블로킹. 이주아의 판도 블로킹. 14대 12. 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처단합니다. 어렵게 리시브 연타 받아냈고 이주아 연결 스파이크 옐레나 다시 받고 강타 안쪽에 떨어집니다. 흥국생명이 현대건설을 잡고 연승을 달립니다. 유현경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승리를 거둔 소감부터 좀 들려주시죠. 네, 정말 보셨다시피 정말 어려운 경기를 승리를 했고요. 저희가 또 초반에 좀 잘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그걸 좀 극복해내면서 오늘 승리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초반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정확하게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체적인 부분 저희가 준비했던 부분들이 좀 다 안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초반에 좀 많은 선수들이 좀 긴장도 했고 또 여기 체육관 적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 갖고 네, 초반에 좀 헤매다가 그래도 후반에 잘 흐름 잡아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5세트에 사실 정말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었고 네. 범실이 한두 개만 나오더라도 진짜 이 승리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상황에서 선수들하고 좀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뭐 노력한 거 없고요. 각자 자기가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런 상황에서 잘 해줬고 또 이주아 선수가 또 마지막에 또 단독 브로킹을 막으면서 저희가 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선수들이 이제 대부분 선수들은 좀 교체가 되기도 하고 잠깐씩 이제 쉴 수도 있는데 김연경 선수만 교체 없이 계속해서 지금 풀로 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연습 경기 때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김연경 선수가 거의 쉬지 않고 거의 뭐 풀 세트 다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체력적인 부담은 없나요? 오늘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감독님이 안 바꿔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또 주어진 거에 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선수들이 의지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스태프들도 많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지금 2경기를 했는데 시즌 시작하자마자 사실 강팀들을 좀 계속해서 만나는 일정이었거든요. 네. 이 2경기 좀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좀 개막전에서 많이 긴장을 했었고요. 원정 경기여서 긴장을 또 많이 했고 또 현대건설이 저번 경기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승리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 또 저희가 다음 경기에는 이제 홈 경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홈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홈팬들한테 한번 어떻게 좀 많이 와달라는 많이 시청을 해달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좋겠지만 이렇게 경기장에 직접 와서 보시면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인천 삼산체육관 이번 주 일요일 날 많이 와서 네, 저희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좀 잠시 해설위원 하셔서 그런지 말씀이 더 느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네,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아니, 또 편하신 분들이 거기 계셔가지고 말을 더 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승 축하드리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연경 선수 만나봤습니다. 풀세트 승부 끝에 연승을 만든 팀은 흥국생명이었습니다. 김연경 선수와 옐레나 선수가 45득점을 합작해낸 가운데 공격과 서브에서 앞선 게 주요했죠. 반면 현대건설은 블로킹 5위를 살려 승부를 풀세트까지 끌고 갔지만 승점 한 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지난 시즌 라이벌로 꼽혔던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이 시즌 첫 맞대결부터 풀세트 접전을 치렀습니다. 김유리 해설위원이 전날 이 정관장의 승리를 한마디로 일 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 경기도 한마디로 표현되나요? 두 팀 모두 아직 100%는 아니다. 네. 아직 100%는 아니었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아는 흥국생명이 네. 아닌 느낌이었어요. 오. 일단 좋은 공격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터랑 호흡이 너무 좀 아쉬웠고요. 네. 중간중간에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넘기는 공이 많았고 공격수가 공격 후에 넘어지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저건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선수들끼리는 이거를 좀 들쑥날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올려주는 공이 짧았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면은 이게 공격수들도 헷갈리기 시작하고요. 그럼 그게 당연히 미스로 연결되고 저는 세터들이 책임감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좋은 전력을 또 잘 활용해야 하는 또 세터들의 어깨가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즌은 계속 되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연습을 통해 맞춰가야 됩니까? 연습도 필요한데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소통을 통해서 이런 호흡들이 또 맞아가는 모습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반대로 현대건설도 풀세트 접전을 치렀지만 결국에는 승리까지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또 100%가 현대건설 역시 아니었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좀 어떤 의미였을까요? 첫 경기 때 리시브가 좀 많이 불안했거든요. 네네. 그래도 어제는 1세트부터 좀 효율이 좋아가지고 리시브가 잘 되니까 당연히 미들 블로커 선수들의 속공이 좀 나오기도 하고 경기를 리드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뒤로 범실 관리가 안 되면서 이제 득점도 안 나오고 세트도 못 가져오고 좀 특히 3세트에 21대 17로 앞서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 연속으로 8득점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아쉽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세트를 좀 잡았더라면 네.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마지막 5세트 역시도 뭐 엎치락뒤치락 하긴 했습니다만 리드를 하는 과정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위기를 바꿔내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도 리시브 불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또 위파이 선수가 이 목적타 서브를 또 견디지 못한 점도 또 하나의 패인 중 하나로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뭐 어떡할까요? 그래도 이것 역시 극복해, 이겨내, 이게- 버텨. 네. 네. 그래도 어떡할까요? 네. 목표타를 많이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격이 잘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 득점도 잘 안 나고. 네. 근데 2세트까지 득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음. 근데 또 5세트까지 경기를 끌고 갔는데 득점이 6점밖에 없어요. 아. 근데 이거는 좀 실망스러운 좀 얘기고. 네네. 근데 앞으로 더 많이 받게 될 텐데 그럼요. 이거는 본인이 좀 더 이겨내야 될 문제고 또 시즌이 끝날 때까지 가져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다른 팀들도 사실 이 경기 보면서 그렇게 분석을 하겠죠. 네, 현대를 상대하려면 네.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위파이 선수가 스스로 좀 극복을 해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서 또 저는 유현식 해설위원에게 좀 궁금한 게 이 목적타 서브 안 받아지는 날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네. 자신이 좀 리듬이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그날 이제 컨디션 자체가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네. 리시브에 대해서는 이제 리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리듬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야 되고 네. 또 그날 또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려고 그렇죠. 계속 또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때때로 약간 그런 동병상련의 마음 좀 갑자기 좀 드시나요? 아, 그럴 저 때 항상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또 TV를 보면 시청을 네. 하면서 네. 또 많이 또 흔들리는 또 리시브 선수들을 보면 또 제가 또 마음이 좀 아련해지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마음을 아니까. 그쵸. 네. 네. 또 참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을 텐데요. 뭐 전체적으로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시즌을 치러갈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풀세트 접전 끝에 흥국생명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남자부 경기 만나봅니다. 이 개막전에서 완승을 거둔 우리카드와 반대로 개막전에서 완패를 당한 현대캐피탈이 만났습니다. 극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카드가 연승을 만들었을지 아니면 현대캐피탈이 시즌 첫 승을 신고했을지 확인해 보시죠. 역시 인상적인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12대 12 동점. 속공의 페이창. 호흡이 안 맞았네요. 16대 12가 됐고요. 올라갑니다. 이준엽 세터. 네. 이준엽 선수는 오늘 의미가 있네요. 네, 사실 지난 시즌에 12경기에 22세트를 경기를 뛰었지만 네. 네. 19대 14. 이준엽 빠르게 C로. 김선호 다시 바운드 시키는 우리카드입니다. 김지한의 공격 안쪽입니다. 좋아요. 한태준 세터의 서브. 아흐메드 두 손으로 푸쉬했지만 낮았습니다. 마테이가 가로막습니다. 한번 강하게 가겠죠. 네. 갑니다. 에이스입니다. 1세트 우리카드. 마테이코 서브 득점. 서브에 2개를 기록했던 마티우 선수인데 네, 지금도 보시면 목이 안 감겨서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블로킹 득점 모두 기록하고 있는 마테이콕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마테이콕 서브 득점. 파이볼 상황이 계속 생기면서 아흐메드의 공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대입니다. 소통 시도하는 우리카드입니다. 약했고요. 현대 반격. 아흐메드 성공입니다. 네, 오늘도 또 이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허수봉이 강하게 밀어치는 서브였고요. 마테이의 공격. 블로커 터치아웃입니다. 아흐메드 이크바이리. 지난 시즌 뭐 득점 3위, 서브 4위를 기록했던 아흐메드 선수니까 네. 1세트를 이긴 우리카드 2세트 16대 11로 앞서고 있습니다. 왼쪽. 자, 한태준 쫓아갑니다. 마테이코 성공입니다. 어떻게 졌다라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는 공격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네. 이 강서구를 견딥니다. 미속공 성공입니다. 17대 22. 속공
속공입니다. 이세이 오타케. 세포인트에서 세트를 끝내기 회입니다. 갑니다. 끝냈습니다. 마테이코 세트 스코어 2대0. 한 점 차로 추격하는 우리카드입니다. 수비됐어요. 올라옵니다. 갑니다. 살리는 현대. 블로킹! 박진우 선수의 동점 블로킹으로 12대12 동점이 됐습니다. 자, 리시브 약간 흔들렸고요. 지금도 쉽지 않아요. 네. 자, 허수봉 선수를 향한 서브가 지금 효과를 보고 있네요. 그렇죠. 이 정도 보이는 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어택 허수봉. 자, 강서부예요. 네. 마테이코. 아흐메드. 한번 더 가죠. 올라갑니다. 마테이코. 이번엔 득점. 19대18. 아흐메드. 자, 왼쪽 갑니다. 전광인 또 막힙니다. 김지한이에요. 우리카드 결정적인 블로킹. 트위치 브로킹을 하면서 브로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잘 먹히고 있는 우리카드예요. 네. 자, 블로킹 하나가 필요한 현대죠. 속공입니다. 수비됐고요. 됐어요. 아흐메드 한 점차 추격. 최준호 선수입니다. 네, 다시 속공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른쪽 강타 성공입니다. 마테이코. 현대가 매치 포인트에 가기 전에 현대가 이 스코어를 동점을 만들 수 있을지 바운드 시켰습니다. 동점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현대 갑니다. 동점 만드는 허수봉. 매치 포인트로 갈까요? 셋 포인트로 갈까요? 우리카드 공격. 마테이코. 자, 수비됐어요. 현대 찬스볼 갑니다. 수비가 됐습니다.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마테이코. 매치 포인트. 자, 모두 강서부. 좋았어요. 네. 마테이의 득점. 우리카드의 두 번째 매치 포인트. 현대가 반격을 할까요? 다시 동점 갈까요? 블로킹! 이세이가 경기를 끝냅니다. 우리카드 개막 후 2연승을 질주합니다. 야, 우리카드가 2연승. 정말 기대 이상의 활약을 계속해서 해주면서 마테이 선수랑 3대0 완승의 우리카드입니다. 전반적으로 높은 성공률을 자랑한 가운데 마테이 선수는 27득점에 65%, 김지한 선수는 62%로 순도 높은 활약을 펼쳤죠. 블로킹, 서브, 범실 관리까지 모든 면에서 앞섰습니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연패입니다. 우리카드가 개막 연승을 만들었습니다. 시즌 첫 경기에서 삼성화재를 상대로 이 세트스코어 3대1 승리를 거둔 데 이어서 이 경기에서는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3대0 셧아웃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이 많은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선수를 한 명 콕 집어본다면 누굴까요? 콕. 저는 외국인 선수 마테이콕 선수를 또 콕 집어봤는데요. 네네. 네, 아직 시즌 초반 2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모습이 참 인상 깊은 경기였습니다. 네, 사실 마테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초반에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마테이 선수는 지난 경기 27득점에 공격 성공률이 무려 65%라는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효율 또한 50%를 넘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남자부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명된 새 얼굴인데요. 네, 아웃사이드 히터와 또 아포지 스파이커 모든 자리를 소화를 가능하기도 합니다. 네. 네, 신영철 감독의 또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강력한 서브도 또 강력한 또 무기라고 또 네.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또 선수들이랑 친화력도 좋다면서요? 네, 들어보니 이제 친화력도 굉장히 좋고 네. 또 선수들과 또 장난기도 많으며 또 반면 훈련할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훈련한다고 또
들었습니다. 네, 태도 면에서도 뭐 충분히 합격점을 받고 있는 마테이 선수의 활약 속에 우리카드가 또 개막 후에 연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현대캐피탈은 두 경기 모두 셧아웃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즌 또 챔프전까지 올랐던 저력이 보이지 않는 모습인데 이 현대캐피탈의 이 시즌 초반 두 경기 들여다보면 좀 어떤 점이 좀 눈에 들어올까요? 일단 세터 호흡 면에서 좀 저는 눈에 또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이제 아흐메드 선수와 또 이현승 세터 이 두 선수의 호흡 면에서 또 아직은 또 완전체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또 많이 들었고요. 네. 그 모습만 조금 더 또 완벽해진다면 앞으로 또 큰 시너지 효과로 인해 현대캐피탈이 또 연승을 또 거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아흐메드 선수와 이현승 선수의 호흡 면이 아직은 좀 온전치 않은 듯한 모습인데 뭐 두 선수 좀 어색할까요? 뭐가 문제가 좀 있을까요? 그래도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이제 현대캐피탈의 이제 빠른 배구, 네. 그다음에 이제 토스 높낮이에 대해서 아직 아흐메드 선수와 또 높낮이가 또 아직은 또 맞지 않는 상황인데요. 네. 또 현대캐피탈은 올해 대표팀 탈출된 선수들이 많아서 그렇죠. 또 완전체로 호흡을 맞출 시간이 별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선수들이 이제 모든 선수들이 호흡만 맞추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남은 시즌 더 높은 성적으로 통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류유님 사실 뭐 시즌 초반 두 경기입니다. 그래서 속단할 수는 없는데 현대캐피탈 엄청 잘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네. 이제 현대캐피탈이 앞으로 올해는 더 무서운 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아직은 또 호흡 면에서 또 네. 그 부분만 또 맞춰진다면 제가 본 현대캐피탈이 앞으로 또 저는 강력하게 또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은 좀 정비가 되지는 않은 듯한 모습이지만 또 현대캐피탈이 정비 끝에 또 팬들의 기대했던 그런 활약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열릴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시즌 첫 경기에서 나란히 진 한국도로공사와 페퍼저축은행이 맞대결을 갖습니다. 시즌 첫 승을 노리는 두 팀인데요. 이 경기 이른바 박정아 더비라고 불릴 만큼 많은 관전 포인트가 있을 텐데 어떤 점을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저는 양 팀 모두 범실 관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개막전에서 범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범실이 많은 팀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첫 경기라서 부담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흥국생명이 지금 빠른 배구를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당황을 해서 범실이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페퍼저축은행과는 좀 경기를 할 때 좀 노련하게 배구를 하는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네. 페퍼저축은행은 반대로 지금까지 경기를 보면은 워낙 범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수들이 아직 어리고 긴장도 많이 해서 또 범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범실이 많으면 경기를 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체 범실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범실 관리 조금 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양 팀의 또 키가 될 선수는 또 누가 될지도 참 궁금한데요. 페퍼저축은행은 어떤 선수를 주목해보면 좋겠습니까? 이 박정아 더비의 주인공, 네. 제 친구죠. 박정아 선수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이적한 선수가 모두 그렇거든요. 친정팀은 무조건 이기고 싶다. 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네네. 그래서 상대가 일부러 서브 목적타로 정아를 좀 많이 괴롭힐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박정아 선수가 일단 리시브를 좀 잘 받아내야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야스민 선수의 득점만으로는 경기를 풀어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박정아 선수가 적극적으로 좀 득점을 도와줘야 하고, 또 한국도로공사 선수들이랑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코스에 미리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걸 좀 자기가 얼마나 잘 뚫어내냐.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하는 게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쪽에 또 약이 될지 이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국도로공사에 키를 준 선수는 누굽니까? 세터 박은지 선수가 아, 네.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상으로 좀 빠져있는 상황에서 세터 중에서요. 네, 갑자기 그 시합을 뛰게 돼서 긴장감도 있고 부담감이 있어서 토스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은 교체해줄 선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안에 코트 있는 언니들이 좀 긴장감을 돌 수 있도록 가서 말을 더 해주고 파이팅을 좀 더 해줘야 자신감도 올라가고 그 실수도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은정 선수가 복귀를 하기 전까지 잘 버텨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럴 때 언니들이 어떤 얘기를 좀 하나요?
솔직하게 말해도 네, 됩니까? 완전 솔직하게. 야, 입 벌려. 야, 무슨 화이팅해.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아. 그 입 벌리란 말이 네. 계속 쓸데없는 말이라도 계속 하라고. 오. 그게 화이팅이 화이팅 이게 아니라 계속 이게 말을 하라거든요. 아, 네. 누가 앞에 있다고 사인 들어온다 이런 걸 계속해야 긴장이 좀 풀리거든요. 네네. 오히려 더 긴장하지 말라고도 그렇게 소리치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네. 근데 약간 표현이 색다르네요. 입 벌려. 조금 세게 네, 정신을 네. 좀 차려야 되니까. 아, 네, 그런 만약에 부분이- 류현식 해설위원이었으면 뭐 젊은 세터 나왔다. 어떻게 저 같은 해요?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후배 선수들을 자꾸 뛰었어요. 아, 네, 행동으로 그냥 아. 말보다 이제 행동으로 그냥 자꾸 뛰고 같이 뛰고 아. 이렇게 많이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싫어하는 저는 끌려다니기 아, 싫어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오늘 회식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자부 경기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남자부 경기입니다. 개막전에서 디펜딩 챔피언의 면모를 보여줬죠. 완승을 거둔 대한항공과 시즌 첫 승을 노리는 삼성화재가 맞대결을 갔는데요. 최근 5년간 상대 전적 26승 6패로 대한항공이 절대적인 우세를 보였는데요. 또 올 시즌 첫 경기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일단 대한항공에 있어서 이제 양 팀의 좀 분위기 메이커나 네네. 이제 좀 미친 선수가 또 필요하거든요. 어. 그래야지만 또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고 또 분위기 자체를 주도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개막전 첫 경기 이제 우리카드 그래서 1대3으로 패한 삼성화재인데요. 네, 코트 위에서 미친 선수가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이 분위기를 이어야 가는 이제 대한항공 역시 이 기세를 이어 미친 선수 등장이 필요로 합니다. 미친 선수는 이제 가지고 있는 기량, 코트장 분위기, 그리고 세레머니 등 모든 역할을 그날 경기를 돋보여야 되고요. 네. 모든 경기를 주도할 수 있을 만큼 또 그날 경기 또 운이 또 따라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미친 선수를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미친 선수의 또 필수 요소 세리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세레머니가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죠. 네. 또 현역 시절에 또 한 세리머니 하셨으니까. 네. 저는 이제 또 그날 또 남들보다 네. 또 한층 더 뛰고 세레머니를 하는 게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그날 이제 경기 흐름, 이제 세레머니를 통해 분위기 전체를 뺏어올 수 있는 전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또한 이제 지고 있는 경기나 이제 흐름이 완전 빼앗을 경우 다시 이제 되찾아오거나 이제 그 분위기 자체를 역전할 수 있는 또 발판도 많이 또 생기곤 합니다. 또. 네, 이렇게 또 액션을 크게 하면서 어떤 선수가 또 분위기를 이끌어 갈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삼성화재에서 어떤 선수가 미쳐줘야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제 아시아 쿼터에서 온 에디 선수가 또 그 역할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선수들보다는 이제 한층 더 에디 선수가 이제 그 역할을 함으로써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존재감을 발휘하는 게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경기 그 팀은 패했지만 존재감으로 이제 발휘했던 에디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큰 기대가 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네, 에디 선수는 높은 점프력과 강한 스파이크로 이제 블로커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카드전 16득점에 이제 점유율도 19% 가량의 이제 공격 성공률 역시 60% 이상의 이제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오늘 경기도 이제 지난 경기도 그렇고 앞으로 또 에디 선수의 활약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또 이에 맞선 대한항공에서는 어떤 선수를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까? 이제 대한항공에서는 이제 팀의 맏형 한선수 선수를 또 지목해 봤는데요. 네네. 이제 한선수 선수는 이제 팀의 맏형이자 팀의 리더로서 한 선수가 없는 대한항공은 나에게 없는 비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시즌 초반에 팀을 어떻게 더 안정적으로 이끌고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네, 한선수 선수의 플레이는 이제 경기 흐름, 이제 분위기 전체적인 면을 끌고 가면서 이제 완벽히 이제 읽고 세트 플레이를 하는 선수이고요. 네, 상대팀 블로커 입장에서는 이제 세트 플레이만 된다면 한선수 선수의 세터의 공을 또 따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앞으로 이제 한선수 선수가 이제 남은 경기도 이제 얼마나 또 팀을 이끌어갈지 그거에 대해서 또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막전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이 한선수 선수가 경기 끝나고 이 곽승석 선수의 득점이 조금 안 남아서 힘들었다고 이 농담 섞인 좀 투정을 했거든요. 오늘은 조금 달라질까요? 곽승석 선수는 이제 살림꾼이라는 명칭이 또 맞아요. 붙여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낙 하는 역할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번 경기도 이제 앞으로 이제 득점이 또 포함이 된다면 네.
그만한 오늘의 선수가 되지 않을까. 또 키플레이어는 또 네. 곽승석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공수 활약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류인식 해설위원의 또 예상이 맞을지 기대하면서 이어지는 삼성화재와 또 대한항공의 경기 이기호 아나운서와 김민철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